네, 어제부터 이 시간 통해 상반기를 총결산하면서 또 하반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또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이 시간 통해서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제부터 이제 이틀간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부터 짚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제는 그 상반기를 결산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반기를 전망하는 이런 날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연초의 그 예측 기간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실적은 상당히 좀 낮았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그 자산 부분은 실적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품 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역시 이런 부분이 세계 경제의 하반기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추가적인 그 정책 변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예측 기관들이 최근에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상반기 성장률 2.5% 대비해서 정책적인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그래서 국내 그 증권사들이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지배를 이루었습니다는 사실 세계적인 예측 기관들은 오히려 하반기 성장률이 오히려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많다 보실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정책이 없을 때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낮다면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출구 전략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는 오히려 미국의 다른 국가들은 경기 부양 조치를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하반기에는 그 정책 변수가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책 변수가 하반기의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모습을 좌우하는 이러한 윤리원만의 그 정책 변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이런 때가 하반기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 진단 일단은 한마디로 이 정책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주요 국가별로 하반기 어떤 움직임 보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인데요. 하반기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출구 전략이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정책 변수가 많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FRB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는 출구 전략 추진 여부. 그 다음에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퀘스트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책 변수들이 재정의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시퀘스트의 어떤 순서대로 갈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이 두 변수가 미국 경제에 향방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출구 전략이 경기 안정 대책이다 하는 이런 쪽은 많이 그 시장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출구 전략 얘기 많이 하더라도 역시 출구 전략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기 때문에 설령 그 출구 전략이 들어가서 미국 경제가 건실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산 부분에 그 거품이 잡혀서 미국 경제가 건실해지지 않고 증시라든가 경기에 역효과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이기 때문에 국내 인식과 달리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버냉키 의장, FRB 의도가 하는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이다. 국내 증시에 마이너스라든가 경기에 마이너스적인 이런 대책은 아니다 하는 것이 먹히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역시 출구 전략의 스위캐스트 문제, 특히 스위캐스트 문제는 케인즈 승수에 볼 때는 이 출구 전략보다는 경기에 억제 효과가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는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것은 지금 미국 경제에 보면 선행지수 개선됐고 동행지수 지금 오늘 PMI 지수 나왔습니다는 동행지수 개선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후행지표인 실업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긴 하지만 선행, 동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행지표의 고용지표 개선 문제 이게 초미의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 중반대를 보이는 실업률이 하반기에 뒤늦게 개선되면서 6%에 진입될 경우에는 출구 전략은 역시 앞당기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반드시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제도나 조짐을 보이면 언제든 처리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또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또 이 고용 보고서 내용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 용어 중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가 바로 아베노믹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해주셨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그 성공 여부가 분명히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늠자가 되는 것이 바로 닥쳐 있는 문제죠. 이달 참여연 선거 결과에서 집권당인 그 아베 정부가 얼만큼 국민의 지도, 높은 지도를 이렇게 받겠느냐. 가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확보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경제 정책의 탄력도를 받을 때는 출범 초기에 국민의 지도와 참여연 선거에서 국민의 지도가 만약에 참여연 선거에서 국민의 지도가 떨어질 때는 아베노믹스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기 때는 주로 엔저 문제로 해서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를 탈출하는 것이 1기의 주요 정책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여연 그 선거에서 가반을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국민의 지도가 초기에 아베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지도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자, 어떤 각도로 모색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엔저는 더 이상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겠느냐 하면 역시 두 번째 화상되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도 일본의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이거에 따라서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 넘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사실 재정정책 측면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반기에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판가름 낼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지금 상태에서 일본 이외에 일본 밖에서 조사된 거로 보면 아베노믹스는 실패 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해서 벌써부터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에 실패.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아베 정부가 국민의 지도가 높아서보다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넘겨줬는데 만약에 지금 야심차게 추정하는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거둘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 해서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하반기에 많이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경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당장 닥친 참여연 선거가 잘 마무리가 돼야 힘을 얻게 될 텐데 말이죠. 자, 유럽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럽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유럽 위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럽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라든가 뭐 학생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언론에 나오는 빈도수에 따라서 이게 위기가 빈도수가 작으면 이게 극복된 걸로 착각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빈도가 많이 나면 또 위기가 실제 구조 문제보다 과장되게 해석되는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방송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잘 하셔야지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경기에서 보면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어려지는 소위 그 경기 순행성 이 뉘앙스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진행자를 잘 진행하시는 이 진행자를 빌미리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그게 지금 우리 그 시청자라든가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상반기는 구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국가의 문제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뭐 막판에는 출구 전략 문제, 또 그전에는 아베노믹스 문제, 또 브릭스 경제에 녹록치 않은 문제, 금값의 추락 문제. 이게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유럽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체질화되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것이 해결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이 불 정도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소외된 상태거든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출구 전략 이제는 좀 시청자분도 많이 이렇게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아베노믹스도 많이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브릭스 문제도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역시 유럽도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도 이제 유럽의 그 실업률이 발표했으면
12% 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의 마지막으로 드라기 총재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특히 실업률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공공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는 역시 정책 신호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렇게 높은 신뢰도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반기에 이렇게 정책 효과에 따라서 유럽 경기 전망을 할 때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건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유럽 위기 문제를 쉽게 개선되지 않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정책 신뢰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실업률과 같은 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서 야 당신들 떠들어라. 나는 진짜 어지럽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정책의 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년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거리의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유럽 위기 문제가 본래 위기로 이렇게 본래 모습으로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래 모습은 뭐냐 하면 지금 유럽의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위기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하반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 한데 묶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도 전망치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 브릭스 국가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반기 여러 가지 글로벌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반기의 글로벌 재테크도 이렇게 예상해 드렸습니다는 전체적 모습에서 보면은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경기를 보면 자, 오늘 영국의 PMI 지수 괜찮았죠? 미국도 괜찮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괜찮았죠? 단칸 지수. 이게 일본은 제조업 지수가 단칸 지수입니다. 단칸 지수 괜찮았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려운 가운데 괜찮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왜 안 좋을까? 했을 땐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75% 어떻게 보면 중심 세력이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중국 제조업 안 좋죠.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선진국은 제조업 경기가 좋은데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흥국들은 제조업 경기 안 좋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조업은 뭐냐? 선진국도 고용 문제 때문에 사실 IT 산업보다는 제조업 문제 때문에 가장 주력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제 발전상 가장 주력하는 업체거든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성격은 다르지만 제조업 경기가 전통적 제조업 경기가 시청자분의 눈에 익은 IT 경기보다는 지금은 세계에서 주력 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괜찮아, 신흥국 안 좋아. 제조업이라는 건 뭐냐?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같은 이게 갤럭시 S3에서 S4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안 좋았던 것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가 브릭스의 내부적 문제,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늘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런 문제 나오긴 합니다는 역시 주력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다 본다면 하반기에 정책 변수가 왜 중요하냐면 역시 대대적으로 브릭스 국가들도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나서지 않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연한 것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일 때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중국이라든가 브릭스는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우월적지에 있다.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는 이 아직도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제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선진국과 달리 좀 신호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도가 민감도가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를 대대적으로 부양하는 모습이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비관론적인 시각은 좀 다시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더 안 좋을 것이다 전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국가별로 어떤 움직임 본의에 따라서 경기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 외환 시장과 국제 원자재 시장이 되겠는데요. 특히 상반기에는 사실 폭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움직임 보일까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예. 일단은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위상이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회복돼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회 지금까지 국제통화질서는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다. 근데 이곳이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근본이제 얘기나면서 많이 좀 약화됐어요. 네. 그러는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강화되면서 제3의 브레튼 우즈 체제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3의 브레튼 우즈는 뭐냐 네. 했을 때는 1945년서부터 1972년 77년 닉슨의 금태한 정치 선언까지 소위 달러가 미국의 금과 연결되면서 거의 그 고정환율제를 취했던 소위 근본이제에 해당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1순위다. 일식이다. 예. 그리고 그의 스미든 소니안 체제를 해서 1970년 킹스턴 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이 제2의 체제라 보면 앞으로 태어날 때 것은 제3의 체제다 할 만큼 이제 미국의 위상이 달러 위상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제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원제제에서 지금 보면 상반기 기금속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는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오늘 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는 작년에 비해서는 가뭄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가뭄이 이렇게 많이 돼서 산의 나무에도 그냥 많이 죽은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는 올해는 북반구의 곡창지대에 아주 이 비가 제때제때 물론 홍수도 있었으면 제때제때 잘 내렸거든요. 그래서 6, 7월 들어가는 북반구 지역의 수확지대가 네. 사실 곡물이 의외로 그 생산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기금속을 비롯한 비철금속의 폭락시대라면 하반기는 농산물 가격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지 않겠느냐. 안 좋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원재재 가격을 얘기하는 뭐 CRB 지수, 그러니까 로이터 상품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품 종류별로 스위칭되지만 네. 지금의 상태에서 쉽게 개선되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예측기관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제 원자재 시장까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경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반기 예상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의 전망을 보면 예. 하반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예측기관들의 지배적 주요 그 기관들의 그 예측이 나왔어요. 네. 예측 보면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기관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좀 앞두고 성장률을 좀 더 떨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 3%대까지 봤던 그 기관들이 민간 기관들이 대부분 다 한 2.5에서 2.7% 사이로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한 반면에 예. 우리 정부에서 우리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부에서는 지난 그 4월 달에 2.3%에서 이번에 2.7%로 올려잡았어요. 그래서 민간은 떨어뜨리고 정부는 올리고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땐 그 성장률 수준이 2.7%로 수렴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기관을 욕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그 낮게 전망하는 거에서 2.7%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낮게 떨어진 거에 대한 상향 조정보다는 정상화 조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냥 민간 기관도 2.7% 보기 때문에 어쩌거나 정부의 그 상향 조정이 있자면 2.7%의 수준은 또 민간이 평균적으로 2.7% 수준은 한국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이 지금 3.7% 정도로 볼 때 여전히 1%포인트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상태다. 경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2의 그 대대적인 경기 방책, 예를 들어서 재정의 부분, 그 다음에 금리 부분, 그리고 이 금리 부분이 이제 다른 국가의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의 이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 부분을 좀 증대시키는 이런 쪽의 통화정책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업의 행정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것저것 기업을 옥죄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 긴축 정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도 여의치 않고 통화정책도 여의치 않으면 사실 행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경제가 뛰어놀 수 있는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당국자들한테 제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상 보이는 재정정책, 통화정책보다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 지금 기업이 현금이 많은 상태거든요. 뛰어놀게끔 하면 현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면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게 성장이 떨어지는 예. 이러한 환경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세계 경제와 이 국제 금융시장, 어제 상반기 결산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하반기 어떤 움직임 보일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